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외모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묘하게 같이 있으면 편하지만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좋은지 재미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카드 소개해 볼게요. 오늘도 여러분께 친숙한 4가지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피자, 아이스크림, 콜라, 도넛입니다. 지금부터 4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3초 뒤에 리딩 시작할게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자 카드 해석할게요. 먼저 질문자님에 대해 나타내는 카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외에 타인을 나타내는 카드 5장 뽑을게요. 우선 질문자님은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는 뭔가 이것저것 잘 알 것 같고 경험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겁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경험하는 것 자체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폭넓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볼 만한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은 자신의 세계가 그렇게 넓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내가 딱 봐서 조금이라도 비현실적일 것 같으면 그쪽으로는 아예 가능성을 두지 않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제부터 어떤 도전적인 일을 해볼 거야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늘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약간의 부끄러움이랄까? 보여주기 싫은 모습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나 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눈 크고 눈썹 짙고 시원시원한 인상의 이성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질문자님에게 아무리 잘해도 계속 질문자님 마음속에 부족함이 남는 관계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내 맘에 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한 상대는 야망이 있다거나 욕심 있는 타입도 아니고요. 뭔가를 더 배운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어가지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멈춰있는 느낌? 왜 더 할 수 있는데 뒷걸음질 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분이에요. 동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만나거나 동업을 하실 때 눈이 크고 코가 작은 사람을 만나시면 사람 자체는 선하고 착하거든요. 그냥 친구로서는 좋은데 약간 같이 일해보면 싱겁다, 독한 면이 없고 그냥저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조금은 실속이 없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따라서 조금 야무지고 끝까지 책임질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 조금은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더라도 눈이 길거나 또는 눈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성, 동성 모두 사자의 상이라고 해서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깝거나 또는 하관 중에서도 인중이 또렷한 경우에는 눈이 크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과 질문자님은 성격도 잘 맞고요. 일단 상대방이 숨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할 것도 없고 뭔가 심리 싸움, 기싸움 한다는 생각도 안 들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질문자님은 동물 중에서도 소와 가까운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소랑 닮았다기보다는 분위기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부침성도 있는 편이고 특히 연장자가 봤을 때 뭔가 차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질문자님과 상극인 사람은 강아지상 그리고 약간 눈이 아래로 처져 있는 사람이 질문자님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이고요. 잘 맞는 사람은 코와 중반부가 긴 말과 같은 인상 또는 뱀과 같이 눈이 좀 길고 작은 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요 소의 특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내년에 운세를 보면 하시는 일을 조금 확장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자존감도 조금 올라가게 되고 한 가지 일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매일 가던 곳 말고 안 가본 장소 많이 가보게 되실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차근차근히 계획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고 두 번째 카드 리딩할게요. 두 번째 아이스크림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위쪽은 질문자님을 상징하는 카드 4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질문자님 외에 타인을 상징하는 카드들이에요. 우선 질문자님은 겉으로 보이는 걸로는 뭔가 까다로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표정하고 있을 때는 기분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뭔가 낯선 사람들에게 금방 마음 안 열어줄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에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좀 있는 편이고 내 사람, 내 거 만들고 옆에 두시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막 대놓고 네가 좋다, 친구하자 그렇게는 못하지만 내향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욕심도 있고 은근히 사람들 눈치도 조금 보시는 편이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맘 편하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실제 성향이 좀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 경험해보고 돌발적인 상황도 흥미로워하지만 실제 기질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긴장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머리를 자꾸만 쓰게 되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낯선 상황에서는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체력도 금방금방 없어지기가 쉽고요. 무기력해지기도 하는데 근데 또 마음이 이분들은 가만히 계시거나 뭔가 멈춰있는 기분, 시간 낭비하는 건 또 싫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질문자님은 살면서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나 오셨을 텐데 상대방의 외모를 봤을 때 실제 나이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의 이성분을 만나면 좋습니다. 반대로 나이에 비해 좀 어려 보인다거나 또는 귀여운 느낌, 뭔가 말랑말랑한 느낌의 상대분을 만나면 질문자님은 그 상대방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이성을 만나면 앞으로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 거죠.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뭐가 불만이 있길래 그러는 건지, 행동이나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계속 질문자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동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직장에서 만나거나 만약에 동업을 하실 때 이목구비 중에서도 얼굴의 상반부보다는 하반부가 더 발달된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코와 인중이 긴 사람은 한때는 좋은데 내면에 약간의 거짓됨이 있고 앞에서의 행동과 뒤에서의 행동이 다르다고 해요. 또 그런 분들은 마음이 금방금방 변해서 내 옆에 머무는 것 같다가도 또 금세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도 하나 봐요. 대신에 질문자님은 고양이와 같이 눈이 좀 올라가 있거나 날카롭고 또는 눈이 크더라도 앞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궁합적으로도 좋습니다. 이성, 동성을 떠나서 모두 눈동자 색이 밝은 사람이랑은 대화가 잘 통하실 거예요. 또한 이성의 경우에도 눈이 너무 짙은 색깔의 사람보다는 눈이 좀 밝은 사람을 만나셨을 때 질문자님에게 집착하지 않고 뭔가 독립적인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분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실 거고요. 저번에 네가 그랬잖아. 나 기다리는 거 생각 못하냐? 이런 식으로 징징거리지도 않고요. 성숙한 느낌을 주는 상대분이실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질문자님은 동물 중에서도 곰과 가까운 성향의 사람인데요. 곰과 닮았다기보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그래요. 겉모습은 온화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는 화도 있고 어떤 단호함, 열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보면 질문자님과 상극인 상은 개구리상, 눈이 처지거나 눈 밑에 애교살이 과하게 발달된 사람이고요.
반대로 잘 맞는 사람은 입술이 도톰하다거나 입의 크기가 큰 오리상 또는 턱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각을 가지고 있는 소와 곰과 같은 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요 곰의 특성을 가지신 질문자님은 내년에 체력적으로 많이 충전이 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뭔가 잠은 많이 못 자는데 예전처럼 막 힘들다, 에너지가 뚝뚝 떨어진다 라는 느낌은 없고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일을 하게 되실 것 같으니까요. 내년 운세 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고 세 번째 카드 리딩할게요. 세 번째 콜라 카드 해석할게요. 요 네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이번에는 질문자님 외에 타인을 상징하는 카드 5장 뽑을게요. 우선 질문자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뭔가 다정할 것 같고 내 얘기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랑은 완전 정반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엄청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은근히 아랫사람이나 누가 나한테 살짝이라도 만만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뭔가 답답한 행동이나 지체되고 지연되고 답답한 상황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걸 잘 못하시는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본인 스스로도 계속 생각을 비우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성격이 급한 면이 조금은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질문자님의 세계는 되게 넓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운세도 있지만 세계가 넓은 만큼 길을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뭔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멈춰서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이걸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이분들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 이미 주어진 것들 관리하거나 체크하고 그런 것들은 잘 하시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계획 세우고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질문자님은 살면서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나 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고 뭔가 쌍꺼풀 진하거나 코가 높거나 눈, 코, 입의 존재감이 큰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불복이에요. 약간 서구적으로 코도 높고 딱 눈썹도 진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는 느낌의 그런 이미지는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질문자님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실제 질문자님이 바라보는 모습과 전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눈은 크지만 콧대가 낮다든가 아니면 입술이 두껍지 않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딱 눈만 크다, 눈만 좀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그 사람과는 오히려 말이 되게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동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직장에서 만나거나 동업을 하실 때 이목구비 중에서도 하관이 발달됐거나 입이 큰 동성분을 만나시면 일단은 성격 자체는 재밌어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흥미롭지만 약간의 과시가 섞인 분을 만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체구가 작거나 또는 남녀 모두 얼굴이 작고 얼굴에 굴곡이 있는 상대분을 만나시면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굴곡은 가장 대표적으로 광대가 발달했거나 보조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인생을 사시면서 뭔가 대충대충 하고 싶다 또는 그냥 넘겨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을 딱딱 집어내고 잡아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자님은 동물 중에서도 토끼와 가까운 성향의 사람인데요. 이게 토끼랑 닮았다기보다는 성향이 사람 쉽게 믿지 않고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막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과 상극인 사람은 입이 큰 사람, 오리 또는 개구리의 느낌을 주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서구적인 인상을 주는 분들은 질문자님이 대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과 잘 맞는 사람은 이목구비가 작더라도 조화가 잘 되어 있고, 특히 딱 봤을 때 뭔가 기가 세 보인다, 기세가 강해 보이는 호랑이상, 늑대상 또는 사막여우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토끼의 특성을 가진 질문자님의 내년 운세를 보자면 본래 있던 곳을 향한 그리움이 생기는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 본래 내가 편안하게 여겼던 또는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찾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마주치게 되실 수가 있고요. 일적으로는 뭔가 과감하게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에는 약간의 고민이 많이 생기는 기간이 될 거고요. 부모님과 독립을 했던 경우라면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방문했던 여행지라든가 특정한 장소를 다시 한 번쯤 찾아가게 될 만한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네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네 번째 도넛 카드 해석할게요. 위에 4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을 상징하는 카드고요. 아래에 5장 카드는 타인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누구한테 민폐 끼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보이는, 딱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 다음에 뭐 말할지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속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잘 읽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질문자님은 자신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나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 그렇게 크게 비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굳이 막 일을 만들어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같이 이거 하자 그러면 잘 따라가긴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마음이 열려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줏대 없이 막 끌려가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내가 좀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입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질문자님은 살면서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나 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관이 발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입이 크거나 턱이 딱 각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매력 있고 끌리긴 하는데 약간의 벽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뭔가 질문자님은 다가가려고 해도 어느 선 이상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관계다, 약간은 남 같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서 하관이 발달된 사람, 얼굴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치우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질문자님이 조금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동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얼굴을 딱 봤을 때 눈 양쪽에 어느 정도의 여백이 보통은 있는데 너무 여백이 없고 얼굴의 폭이 좁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일은 잘하거든요. 일적으로는 질문자님이랑 잘 맞지만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조금 안 맞는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대신에 이마가 좀 넓거나 또는 눈썹이 짙은 사람을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의리가 일단 있고요. 한 번 관계를 돈독히 맺어놓으면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 카드에서 말하는 질문자님은 동물 중에서도 양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게 양이랑 닮았다기보다는 성격이 생각이 많고 자기의 날카로운 면, 부정적인 면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딱 내가 뭘 하는데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 확 발끈하거나 본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이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과 상극인 사람은
여우의 상 또는 뱀의 상을 가진 분이 잘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질문자님과 잘 맞는 사람은 이목구비가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동자 색깔도 좀 밝은 편보다 약간 짙은 편이고, 눈썹도 너무 흐리기보다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상 또는 코알라 같은 느낌을 가진 분들이 질문자님과 굉장히 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요 양의 특성을 가진 분들의 내년 운세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약간의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실제로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래저래 많아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생각도 많아지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지만 자기만의 고민에 깊게 잠기느라 그 아까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쉴 때는 편히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카드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오늘의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